브라이튼 사이클, 인터쿨링, 리히팅,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IRR 엔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지난 시간에 요 슬라이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2단 압축을 통해서 인터쿨링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에 리히팅 없이 그냥 1단으로 팽창시켰으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베이직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는 요만큼이었을 텐데, 우리가 2단으로 압축하고 2단으로 팽창하고 그 사이에 인터쿨링과 그 다음에 리히팅 과정을 통해서 이마만큼의 추가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베이직 할 때는 그러면 Q인 자체가 이만큼만이면 되는데, 우리가 인터쿨링에서 2단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이 더 생깁니다. Q인 해야 되는 게, Q인이라고 하는 건 연료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고, 리히팅도 마찬가지. 다시 재열하기 위해서 또 연료를 또 공급해 줘야 되겠죠. 열을 공급해 주니 시스템 안에 사이클에다 공급하는 에너지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에어리아가 요만큼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한들 Q인 자체도 늘어나니까 열 효율이 개선되는 그 율은 오히려 높지 않고 오히려 또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터쿨링하고 리히팅 하는 거의 주 목적은 뭐다? 이게 네트 파워 올리는 겁니다. 네트 파워. 열 효율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하는 게 바로 리제너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다? 공급해야 되는 열량을 줄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thermal efficiency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인터쿨링, 리히팅, 리제너레이션을 전부 다 한다 그러면 파워도 올리면서 열 효율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컨비네이션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Q인 두 가지, 뭐 컨버스션 챔버에서 들어가는 거, 리히팅 할 때 들어가는 거, Q아웃도 컨덴서에서 빠져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인터쿨링 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 두 가지씩 다 Q는 델타 H니까, 그래서 열 효율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멀티스테이지 컴프레션 with intercool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쿨링을 하면서 우리가 멀티스테이지 다단으로 압축하는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s number of stages increased, 만약에 그 스테이지 단계가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늘어나면 compression process become nearly isothermal at the compressor inlet temperature and compressor work decrease 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멀티-스테이지 expansion with reheating 마찬가지로 스테이지가 늘어나면 expansion 과정은 거의 isothermal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TS 다이어그램 보시면 원래는 한 번에 쭉 올라가야 되는 거를 한 번 꺾어가지고 두 번에 올라간 게 있을 수 있고, 세 번 꺾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4번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 점점 작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TL average 값에 가깝게 가겠죠. 무한하게 한다 그러면 거의 찌글찌글 이렇게 될 겁니다. 리히팅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무한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찌글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소서멀하게 쭉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TS 다이어그램이 결국은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컴프레션 웍이 줄어들고, 뭐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아이소서멀한 과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The steady flow compression and expansion work is proportional to the specific volume of fluid. 이 좀 중요한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steady flow device, 대표적으로 이제 컴프레서나 이제 익스펜더 같은 터빈 같은 거에서 컴프레션하고 expansion work은 뭐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specific volume of fluid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refore, the specific volume of working fluid should be as low as possible during compression process and as high as possible during an expansion proc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ecific volume이라고 하는 물리적 의미는 밀도의
역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공기를 압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밀도를 높여야 되는 건데 밀도 자체가 낮으면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압축기가 압축하는데 힘들겠죠. 왜냐하면 밀도가 낮은 공기를 높게 압축하려고 하니 압축일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밀도가 낮다, 밀도가 높다 하지 말고 얘를 우리가 specific volume of air, 에어의 specific 볼륨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 밀도가 낮다는 거는 specific 볼륨이 크다라는 거니까. 비최적을 그러니까 최적이 큰 거를 조그맣게 압축하려고 그러면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스페시픽 볼륨은 컴프레션 과정에서는 가능한 작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름철에 공기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낮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엔진 구동할 때에 엔진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이 부족하니까 예전에 비행기는 여름에 잘 못 날랐다고 이륙을 못 했단 말이에요. 힘들었어. 그만큼. 겨울에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높으니까 엔진 안으로 공기량이 많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많은 파워를 낼 수 있었는데 여름엔 안 됐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기의 온도가 뜨거우면 밀도가 떨어지고 차가우면 밀도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레벨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쯤 됐으면 밀도보다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스페시픽 볼륨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팽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최대한 볼륨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팽창 과정에서는 가능한 높은 게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Compression of work input, a single stage compression and two stage compression with intercooling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PV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자, 대부분 그냥 폴리트로픽 프로세스죠.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볼륨은 줄어들고 압력은 올라가는 그런 압축 과정인데 이 압축기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 최적형이 있고 그 다음 회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형에서의 PV 다이어그램은 이제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거의 웍은 압축기나 팽창기 같은 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적형과 여러분들 뭐 유체기계 시간에 이제 앞으로 배우실 텐데요. 두 개 있어서 최적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 대표적으로 아는 피스톤 실린더 디바이스인 거고 회전형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압축을 하는 그런 타입이다. 그러면 PV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두 개 똑같아요. 뭐 생긴 건 다르지 않겠죠. PV 일단 V가 줄어들면서 압력은 올라가야 될 거니까 1, 2 과정 하는데 대부분 이제 폴리트라픽하게 이렇게 과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수 있는데 이때 그 1 어떻게 한다? PDV잖아. PDV. 그래서 이 컴프레션 웍은 PDV 이렇게 그립니다. 최적형에서는. 자, 회전형에서는 어떻게 웍을 쓰냐면 VDP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에어리아가 의미하는 게 바로 압축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할 때 일은 어떻게 된다? 그 에어리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게 as small as possible이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1단으로 그냥 이렇게 압축하는 것보다 인터쿨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터쿨링을 한번 시켜가지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2단으로 압축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이 웍이 세이브 됐다라는 거 인터쿨링 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건 뭐야? 여기서 나왔듯이
nearly isothermal. isothermal하게 하면 어떻게 돼? 에어리아가 가장 작죠. 여기서 이마만큼이 없어진 거지, 그지? 이마만큼의 컴프레션 웍이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2 스테이지보다 3 스테이지 하고 4 스테이지 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훨씬 더 에어리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뭐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4단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만큼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결국은 요 아이소서멀한 라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최소의 그 압축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Intercooling and reheating always decrease the thermal efficiency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regeneration.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쿨링하고 리히팅이라고 하는 거는 주 목적은 네트 파워를 증가시키는 목적이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늘어난다? Q인도 또 공급해야 되는 열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료율이 어떻다? 연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물론 네트 파워가 증가하는데 Q인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연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랑 같이 해야 된다? 리제너레이션과 같이 해야 된다. If the number of compression and expansion stages increased, the ideal gas turbine cycle with intercooling, reheating, and regeneration approaches the 에릭슨 사이클. 그래서 이거 우리 연력학 때 배웠는데요. 에릭슨 사이클이 바로 이렇게 TL 자체가 요 과정 자체가 아이소서멀하게 가는 그런 과정. 요게 바로 히트 에디션, 히트 리젝션 과정이 아이소서멀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과정을 갖고 있는 사이클이 에릭슨 사이클입니다. 우리 외연기관 중에 배웠어요. 스터링 사이클하고 에릭슨 사이클에 대해서 연력학 때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S 다이어그램 자체가 에릭슨 사이클로 간다. 어떨 때에 브라이튼 사이클에서 인터쿨링하고 리히팅을 하는데 그 스테이지 자체가 늘어나서 무한대로 가면 결국 히트 에디션과 리젝션 과정이 아이소서멀한 과정이 되면서 사이클이 에릭슨 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에릭슨 사이클 이 히트 에디션, 히트 리젝션 과정이 아이소서멀한 과정이다 보니까 열효율 자체의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아이디어라는 게 아니라 유니버셜하게는 요건데 하이, 로우 카르노 사이클하고 똑같아.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카르노 사이클 효율에 맞먹기까지 나갈 수 있게끔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쿨링과 리히팅 이 스테이지를 무한하게 늘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효율 자체가 거의 카르노 사이클에 근접한다라는 얘기죠. The contribution of each additional stage to thermal efficiency is less and less, and the use of more than 2 or 3 stages cannot be justified economically.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한 번 했을 때는 효과가 엄청나게 커. 두 번보다 세 번 했을 때도 좋아.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그 효율이 썩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진 않겠죠. 그러면서 뭐는 더 들어간다?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2 스테이지나 3 스테이지 정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 하게 되면 어떻다? 과연 경제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IRR하고 베이직 가스 터빈 프레셔 레이쇼 비교하시면은 일단은 프레셔 레이쇼가 증가하면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IRR 사이클에는 프레셔 레이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베이직 사이클은 일정 이렇게 증가하다가 약간 이렇게 좀 컨버지 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다. 썸머 이피션시 보면은 베이직 사이클은 프레셔 레이쇼에 비례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레셔 레이쇼 커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데, IRR 사이클의 경우에는 초반에 증가하다가 썩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셔 레이쇼가 증가하면 그만큼 또 컴프레서 웍 자체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 효율에 그냥 크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9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ideal gas turbine cycle with two stages of compression and two stages of expansion has an overall pressure ratio of 8. Air enters each stage of compressor at 300 K and each stage of turbine at 1300 K. Determine the back work ratio and the thermal efficiency of this gas turbine cycle, assuming no generator and an ideal regenerator with 100% effectiv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2단 압축 with intercooling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 팽창 with reheating이 되어 있고요. 예,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일단 제너레이션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일단적으로 아이디얼한 리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열교환율이 100%가 일어나게끔 할 때에 비교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인터쿨링하고 리히팅 자체는 파워는 좋게 만들지만 열효율에는 크게 좋게 영향을 안 미친다. 반면에 열효율까지 좀 어떻게 좋게 하려면 리제너레이션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지금 비교를 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워크 레이쇼는 그 설명을 드렸죠. 백워크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뭐다? 뭐 게스 제너레이터 같은, 게스 제너레이터 터빈 같은 애들, 컴프레서 있고 게스 제너레이터 터빈인데, 여기서 나온 터빈의 1에서 컴프레서를 구동하는데 얼마만큼이 필요하냐를 바로 백워크 레이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게스 제너레이터 터빈은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1 자체가 전부 컴프레서 구동하는데 가니까 백워크 레이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겠죠. 1. 100% 컴프레서로 다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컴프레서에 비해서 터빈이 커가지고 터빈에서 일이 많이 나와. 이쪽에서는 뭐 100kJ이 나오고 컴프레서를 구동하는데 20kJ만 필요하다 그러면 100kJ 터빈의 일 중에서 20kJ만 컴프레서 구동하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80kJ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가 되는데요. 아무튼 백워크 레이쇼 백워크이라고 얘기해서 터빈에서 나온 일 중에서 얼마만큼이 컴프레서 구동하는데 사용이 되느냐, 바로 이게 백워크 레이쇼다 라는 얘기. 서머리 이피션시는 알고,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버롤한 프레셔 레이쇼가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낮은 압력에서 P 로우라고 할게요. P 하이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쭉 올리면 바로 이게 8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H 오버 PL이 8이다 라는 얘기인데, 두 번 올리잖아요. 두 번 올리니까, 두 번 올리는데 보통 보면 아이디얼하게 딱 중간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2 오버 P1 times P4 오버 P3. 그러면 같잖아. 여기 지금 얘랑 얘는 같으니까 없어지면 결국은 P4 오버 P1이 8이란 얘기인데, 한 방에 8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반 가고 절반 간다. 그러면 이제 4 가고 4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거냐면 P2 P1은 루트 8이다. 루트 8 곱하기 루트 8 해야지만 8이 되잖아요. 4 곱하기 4 하면 16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에서 올라가는 게 바로 루트 8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말이 없으면 이제 아이디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절반 올라가고 절반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요만큼 올라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요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보통 요걸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8은 2.8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에서 300K 컴프레서 인렛이니까 여기 T1, T3 같겠죠. 그래서 300K. 그 다음에 터빈 인렛에서 좀 6하고 8에서 1300K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두 번째, 이 1단 압축을 통해서 압축이 됐을 때에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캘큘레이션 해볼게요. 뭐 얼마야 여기? 300 곱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403.83. 근데 여기서 별 얘기 없이 지금 아이디얼한 게스터빈 뭐 실제라면 이제 이렇게 간 거를 고려해야 될 텐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컴프레서의 그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1이다. 그래서 뭐 아이디얼한 컴프레서, 아이디얼한 터빈이다. 그래서 실제까지 구하지 말고 그냥 뭐 아이디얼한 거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03에서) 300 빼면 어떻게 103.83 될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 좀 1, 2, 그 다음에 3, 4 좀 같죠? 여기 좀 온도도 똑같고, 그래서 토탈 결국은 뭐도 같겠어? 컴프레서 두 번째 것도 같겠죠? 그래서 토탈 컴프레서 웍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터빈 보겠습니다. 터빈 마찬가지로 익스펜션 과정은 아이센트로픽 과정. 그래서 얘는 1300이고 그 다음에 PT6, PT7 또한 2.83. 이때 K값은 우리가 뜨거우니까 1.33 쓰고요. 그러면 T7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빈의 efficiency, isentropic efficiency 1이다라는 assumption. 그러면 실제 TT7은 TT7S랑 같을 거고, 따라서 터빈 work CPG times delta T TT6 minus TT7 여기도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탈 이 터빈 2 곱하기 T1, 어차피 T1, T2 같을 거니까, 그래서 678.43. 백웍 레이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레이쇼 백웍은 T 오버 C 오버 T, 그래서 구하시면 되겠죠. A번 without regenerator. Qin을 구해야 되는데 Qin 두 가지 있습니다. Qin combustor 더하기 Qin reheat. 그러면 Qin combustor는 CPG times delta T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에서) 4까지. 왜냐면 리제너레이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리히트는 8에서 7까지. 그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일단 얘는 6에서 4까지. 마찬가지로 CPG 이번에는 8에서 7까지. 6, 4, 8, 7 다 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하시면 돼요. 여기 1.147 쓰고 TT6 1300, TT4 TT8은 1300 다시, TT7은 1400. 자, 네트는 터빈 빼기 컴프레서 워크, 그 다음에 Q인 방금 구했고요. 그러면 약 %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료를 구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with regeneration을 하자라는 겁니다. 100% effectiveness를 가진 그 regenerator를 이용해서. 그러면 Q인, 이번에 Q인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마찬가지로 Q인 combustor 플러스 Q인 reheater인데, 자, 이번에 Q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CP times regenerator, 여기서 9에서 10까지 요 열량이 요로 다 100% 온다고 그러면 공기의 온도는 4에서 5까지는 그냥 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컨버스터에서 공급해줘야 되는 열량은 오로지 6에서 5까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4에서 6에서 5까지로 줄어들었잖아. 이만큼에서 요만큼만 주면 되는 걸로 그만큼 Q인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147이고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Q인이 얼마만큼 줄였냐면 678.43. 그래서 열 효율은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 열 효율이 얼마만큼까지 차이가 나는지. 안 하는 경우에 효율은 34%인데 리제너레이션을 했더니 69%로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얼마나 그 리제너레이션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새로운 개념인데 엑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서지 연력학대에 우리가 제가 아마 수업할 때는 아마가 아니고 저는 안 했지만 아마 이석 교수님한테 연력학 들으신 분들은 엑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자, 엑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의 워크 포텐셜이다 라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When a new energy source is discovered, the first thing the explorer do is estimate the amount of energy contained in source before deciding whether to build a power plant on that si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왜 엑서지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고 이 엔지니어들이 왜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뭐 여러분들 사는 집에 뒷마당에 갔어요. 이 백야드에 가가지고 삽질을 맨 땅에 헤딩하고 막 삽질했어. 삽질했더니 갑자기 검은 무슨 물이 막 쏙쏙쏙 솟아나. 그래서 이거 뭐야, 하수 건드렸나 생각하는데, 잘 봤더니 막 거기서 기름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불을 붙여봤더니 막 불이 붙어. 잘 봤더니 미끈덕거리면서 그게 석유야, 석유. 그러면 어떻게 돼? 논하는 거죠. 그냥 로또 맞은 겁니다. 인생 끝난 거죠. 이제 뭐 학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학점 뭐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그린 에너지 시스템 막 배우면서 머리 그냥 빠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학교에 오겠죠.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난 이제 돈 다 벌었으니까 이제 자퇴하겠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제 학점 때문에 약간 그 감정 있던 교수님한테 가가지고도 한번 또 큰 소리 한번 빵 치고서 이제 관뒀어. 그래서 하여튼 석유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이제 감정을 받았어요. 여기 석유가 내 집이 이렇게 있고 이 뒷뜰에 이제 막 이렇게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혀져 있어, 석유가. 그래서 막 여기다가 이제 뭐 비파기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석유량이 매장이 되었을까 해가지고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봤더니 뭐 기분 좋게 합시다. 뭐 얘가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뭐 인생 해피하겠죠, 그죠? 뭐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행복한데,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는 거지. 뭐 1조 원 가지고선 이제 평생 쓰고 살아도 이제 다 못 쓰잖아.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도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밥도 많이 얻어먹고 술도 많이 얻어 마신 그런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한턱 쏠게 그래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다 한턱 쏘고, 그리고 막 차도 좋은 거 막 뽑았어. 그리고 막 아파트 막 좋은 데 가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딱 그랬는데 두둥, 이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시설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설 짓는데 2조 원이 들어. 2조 원. 망한 거죠, 그죠? 그 2조 원 투자해가지고 1조 원의 기름을 얻으면 그 나의 그 네트 프라핏은 얼마야? 마이너스 1조 원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 다시. 차 팔고 계약금 다 물고
학교에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시 학교 다니면서 그린 에너지 시스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만 보는 거는 딱 그 1조 원만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석유 화학 에너지 1조 원어치, 나 1조 원어치 갖고 있어. 그런데 그 1조 원 자체가 가치가 있다 없다? 1조 원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다 나와가지고 내 손에 들어와야지 1조 원인 거야. 우리 집 밑에 땅에 1조 원어치의 어떤 에너지가 있더라도 얘를 뽑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는데 드는 돈이 2조 원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엑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워크 포텐셜인데 이러면 다행인 거지. 여기 1조 원이 있는데 1조 원인데 여기 이거 빼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 투자라든지 하는 게 이제 0.5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몇 조다? 0.5조인 거죠. 그죠? 0.5조 원만 돼도 뭐 대단한 건데. 자, 그래서 1조 원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available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availability라고 얘기해. 엑서지라는 거를 또는 뭐 availability. 엑서지 하면 좀 딱 안 닿잖아. 그지? 근데 availability 하면 얼마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his information alone, however, is little value in deciding whether to build a power plant on that sit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조 원짜리가 이제 밑에 이렇게 묻혀져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1조 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뭐 크게 돈 들여가지고 이걸 수치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What we really need to know is the work potential of the source, that is the amount of energy we can extract as useful work. 그래서 useful한 에너지로 뽑아낼 수 있을 때 뽑아낸 그 에너지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엑서지라고 하는 거, a property to enable us to determine the useful work potential. 그래서 useful한 work potential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specified state에서 그 에너지의 amount, 주어진 그 에너지의 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바로 엑서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서지라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 에너지보다는 더 중요한 거지. 에너지라는 거는 이만큼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라고 그러면 이만큼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요만큼만 중요하다. 이게서 available energ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서지라고도 부르고 주로 이제 뭐 MIT에서는 이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이제 availability 또는 available energy 이게 더 직관적이죠. 우리한테 더 straightforward하게 이렇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뭐 농담 하나 더 하면 여러분들한테 돈 쉽게 벌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졸리울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주식으로 1억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억 원. 하루에 주식으로 1억 원을 벌 수 있어요. 단타 쳐가지고 하루에 주식으로 1억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수업에서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루에 주식으로 1억 원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억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아침 9시에 열려. 9시에 개장하면 그때에 2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3시 30분에 닫히거든요. 3시 30분에 1억 돼 있어. 1억 벌 수 있어. 1억 최소한도. 뭐 재수 좋으면 1억 1000도 벌 수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여기 하루에 주식으로 1억 벌 수 있다라는 거 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지, 그지? 내가 투자해서 남는 게 1억이면 좋은데 뭐 2억 투자해가지고 1억 남은 거니까 이건 가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엑서지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하루에 뭐 내가 1억 원 벌 수 있는 방법 1억이라는 숫자에는 별 그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과연 여기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남은 게 1억이냐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지. 자, 이걸 이제 엑서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이제 엑서지에 대한 개념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엑서지, work potential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work이라고 하는 거는 state function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테이트 펑션이 아니라 이제 work이라고 하는 건 path 펑션이에요. path 펑션. path 펑션이라서 우리가 항상 PV 다이어그램 그려놓으면 이 path가 어떻게 1에서 2까지 가는데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갔느냐에 따라서 요 에어리아를 구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path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initial state가 어디에 있느냐, final state가 어디에 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의 패스가 어떻게 됐느냐가 이제 work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다라는 얘기죠. In an exergy analysis, the initial state is specified, thus it is not a variable. 근데 엑서지 분석에서는 항상 initial state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변수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initial state는 정해져 있어. The work output maximized when the process between two specified states is executed in a reversible manner.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연력학 그 쿼시 equilibrium state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까지 압축할 때에 뭐 이렇게 해서 압축이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2 그러면 요 area under pass line 의미하는 게 PDV라서 work인데 compression work이니까 work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eversible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가장 최소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reversible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에어리아가 요만큼만 남으니까 그 compression work은 미니멈 가장 minimize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system must be in dead state at the end of process to maximize the work output. dead state가 돼야지 work output이 maximize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dead state가 뭐냐? A state when a system is in thermodynamic equilibrium with the environment 하고 평형을 이루는, 연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그 스테이트를 우리가 dead state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스템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의 온도가 300도씨였는데 그 300도씨의 스팀을 가지고선 얘를 팽창시켜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빈이 있는데 300도씨의 스팀을 가지고 이쪽 팽창시키면 얘가 빙빙 돌면서 1이 나오잖아요. 그죠? 1이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지잖아. 근데 온도가 떨어지는데 얘가 이 바깥의 대기 온도는 25도라고 했을 때에 얘가 100도까지 떨어지는 게 1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50도까지 떨어지면 1이 많이 나와? 언제까지 맥시멈 된다? 떨어지는 게 최대 25도씨까지 떨어지면 가장 우리가 많은 일을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TS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선 얘기를 해보면 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하면서 여기서 터빈의 1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최대 온도가 300도씨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올 때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터빈의 워크는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200도까지만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작게 나오는 것일 거고 얘를 마이너스 100도까지 떨어뜨리거나 마이너스 뭐 2000도까지 떨어뜨리면 떨어질 수 얘는 뭐 이 지하까지 갈 테니까 터빈의 워크는 많아지겠지만 바깥의 온도가 25도씨인데 25도씨보다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또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면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리는 게 좋다? 이 environment하고 같은 온도 약 25도씨라고 하면 25도씨까지 최대한 시스템 안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때 어떻다? 아주 맥시멈한 워크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데드 스테이트가 이제 뭔지, 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그냥 지금 스테이트가 가서 딱 죽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시스템 안에 온도가 떨어지다가 바깥의 온도가 25도씨니까 딱 25도씨 되면 더 이상 열 전달이 안 되니까 25도씨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딱 멈추는 스테이트를 우리가 데드 스테이트라고 한다. 여기서 24도, 23도 떨어질 수는 없죠. 냉각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자연적으로 딱 떨어져서 멈추는 온도를 우리가 데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일을 최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work can be produced from a system that is initially at that state. 그래서 이 터빈이 있는데, 스팀 터빈이 있는데 바깥의 온도가 25도씨인데 처음에 온도도 25도씨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열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T에 의해서 이 델타 T가 0이 아니어야지만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이 데드 스테이트하고 처음에 시스템 데드 스테이트하고 같은 온도라면 열의 전달이 안 일어나면서 어떻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Atmosphere around us contains tremendous amount of energy. tremendous, 아주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 이 대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 뭐 원자 폭탄의 아주 몇백만 배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사이에는 에너지가 많지만 문제는 뭐다? 그 스테이트 상태가 데드 스테이트 상태랑 같잖아. 그지? 25도씨. 25도씨에 엄청나게 많은 양은 갖고 있지만 온도차가 없으니까 얘를 빼낼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기 중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알지만 우리가 available한 에너지는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work potential은 어떻다? 없다 라는 겁니다. 대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엄청나지만 work potential은 어떻다? available 에너지 exergy는 0. 대기의 에너지는 엄청나. 하지만 exergy는 0이다. 자, 그러면 에너지하고 exergy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xergy라고 하는 거는 그 property인데 system environment combination and not of the system alone.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에너지지만 exergy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떠한 시스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하고 environment하고의 combination에 관련된 물성치다라는 거예요. 내가 커피물을 끓여가지고 100도씨의 스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바깥에 25도씨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했을 때 스팀이 나가면서 어떻다? 이 뭐 터빈을 구동해서 우리가 웍을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이 100도씨의 스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일정량 뽑아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100도씨인데 지구에 뭐 이게 지구 멸망이 왔어.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00도씨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도 엑서지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엑서지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엑서지 얼마 갖고 있어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인바이러먼트하고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물성치다라는 얘기죠. Altering the environment is another way of increasing exergy, but it's definitely not an easy alternative. 그래서 우리가 exergy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대기는 25도씨 정도로 돼 있으니까 시스템 안에 있는 온도를 높게 올려서 25도씨하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exergy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지구에 이제 아이스 에이지 뭐 빙하기가 다시 오게 해서 지구의 온도가 0도씨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25도씨만 있더라도 갑자기 엑서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 쉬워 어려워요. 우리가 뭐 이 대기의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쉽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뭐 한 54분,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10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오늘 엑서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질문 있으신 분들 라이브 채트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뭐 중간고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라이브 채트에 뭐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잘 하셨고요. 잘 하셨겠죠? 네,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시 이제 집중하시고 다시 한번 방송 확인해 주세요. 잘 들리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분이 준비가 되셨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한 10분은 좀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ead state라고 하는 거는 그 항상 멈춘 딱 상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첨자를 0을 써가지고 P0, T0, H0, U0, S0 하면 요게 dead state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항상 연력학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계를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하고 이 바운더리 밖에 외부를 우리가 서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하고 이 바운더리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선 그 해석하실 때에 뭐 컴퓨테이션 하실 때에 뭐 CFD가 됐던 아니면 뭐 FEM이 됐던 그 제대로 된 해석을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제대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immediate surrounding이라는 게 있는데 immediate surrounding이라는 건 뭐 즉시잖아. surrounding 즉시. 그래서 보시면은 hot potato가 있는데 hot potato의 그 온도, 이 서페이스 온도는 지금 70도인데 바깥의 외부의 온도는 25도씨겠지만 여기서 이제 열이 막 바깥으로 이제 대류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서페이스 이 바운더리에 가까운 면의 온도는 25도씨보다는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컨버지 돼가지고 25도씨로 평행한 그 온도 되기 전까지 이렇게 약간의 온도 프로파일이 형성이 될 텐데 그 안을 우리가 immediate surroundings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바깥에 그 immediate surrounding을 벗어난 그 전부 25도씨로 유지가 되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environment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exergy라고 하는 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 upper limit 표현하는 건데 on the amount of work a device can deliver without violating any thermodynamic laws. 연력학적인 법칙을 위배하는 거 없이 그 얼마만큼의 일을 우리가 바깥으로 딜리버 할 수 있느냐 그 최상의 그 리밋을 표현을 해주는 거다 나타내 주는 걸 바로 엑서지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Consider a large furnace that can transfer heat at a temperature of 1100 Kelvin at a steady rate of 3000 kilowatt. Determine the rate of exergy flow associated with this heat transfer. Assume an environment temperature of 25 degrees Celsiu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이제 용광로가 있는데 스테디한 꾸준한 그 히트 레이스로 3000kW의 열을 뿜어내고 있다. 최대 온도는 1100 켈빈인데 그럴 때에 그 엑서지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지금 얘기해 달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용광로가 있고 이 대기가 바로 이제 싱크가 되겠죠. 여기가 1100K. 그럼 이것도 뭐 바꿔봅시다. 298K가 되겠죠. 그래서 이 히트 소스가 있으니까
이 힛 그냥 버리지 말고 요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힛 엔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일이 나오겠죠. 파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도는 싱크의 온도 TL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Q인은 3000kW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맥시멈 thermal efficiency는 어떨 때 맥시멈 할 수 있다? 리버서블 할 때, 그죠? 또 무슨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아이디얼 할 때. 또 아이디얼한 건 무슨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결국 카르노 효율이다. 그래서 1 TL over TH 이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항상 요거는 켈빈 스케일 써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지금 이 힛 엔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은 0.729, 즉 72.9% 이 주어진 조건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The heat engine can convert at best 72.9% of the heat received from the furnace to work. 그래서 최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웍은 마찬가지로 리버서블한 케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파워, 즉 리버서블 thermal efficiency를 Q인에다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되는 3000kW 중에서 몇 퍼센트가 웍이 될 수 있다? 맥시멈으로 72.9%. 그럼 최대 얻을 수 있는 파워는 2187kW쯤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맥시멈 엑서지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이 나머지 27.1%는 어떻게 된다? unavailable 에너지. 최대 3000kW 중에서 3000kW를 전부 다 3000kW의 파워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최대 얻어낼 수 있는 게 72.9%밖에 안 돼서 우리가 실제도 아니죠. 그래도 그조차 이제 이상적인데 2187kW의 파워만 얻을 수 있는 거고,
죽었다 깨나도 이 지구의 어떤 조건이 변하기 전에는 27.1%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unavailable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unavailable 에너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스 에이지가 와가지고 바깥의 인바이러먼트 온도가 25도씨에서 떨어지면 되죠. 만약에 아이스 에이지까지는 아니지만 겨울이 와서 얘가 0도씨로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273K가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우리가 최대 기대할 수 있는 그 맥시멈 파워도 올라갈 거고 unavailable 에너지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엑서지라고 하는 건 뭐다? 어떤 에너지처럼 주어진 딱 정해진 시스템 안에 그런 프로퍼티가 아닌 그 주위의 그 environment와 같이 컴바인 돼서 작용하는 그런 프로퍼티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에너지라는 게 있지만 토탈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vailable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unavailable 에너지다. 왜냐하면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한 그 리미테이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변하기 전에는 이 unavailable 에너지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 한들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로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reversible work and irreversibility 됩니다. reversible work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maximum amount of useful work, useful work 중에서 maximum amount can be produced or minimum work that need to be supplied. 우리가 뭐 어떤 압축 과정을 할 때 공급해야 되는 최소의 일 또는 터빈을 통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의 useful 일을 우리가 reversible work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initial과 final state 주어진 그런 조건에서 difference between reversible and actual useful work is irreversibility. 근데 irreversibility라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계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friction과 heat loss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최대 1에서 실제 1을 빼면 그만큼이 바로 이 irreversibility 손실이다 라는 겁니다. Irreversibility can be viewed as the waste work potential. 그래서 work potential 중에서 waste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work potential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irreversibility가 이만큼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 나간다라는 거죠. lost opportunity to do work 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xergy 이게 바로 work potential인데 이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또 어떻다? 이만큼이 irreversibility다라는 거지. equivalent to exergy destroyed. 그래서 irreversibility라는 거 뭐예요? exergy를 얼마나 파괴했다. 그래서 exergy destroyed. 그래서 irreversibility를 다른 말로 하면 exergy가 파괴된 거죠.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 the smaller irreversibility associated with the process, the greater the work that is produced. 당연한 거지. irreversibility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프릭션이 없고 힐 로스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상적인 일에 근접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웍이 생산이 될 것이다. 또는 더 작은 웍이 소모가 될 것이다. 뭐 압축 과정에서 그 다음에 얘는 팽창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엔진 리시브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엔진 리시브 히트 잘못됐네. From a source at 120K. 그래서 딱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heat source 어떤 열 공급 source인데 이때의 온도 TH가 1200 켈빈이다. At a rate of 500 kJ per sec. And reject 방출한다라는 거죠. Waste heat to the medium at 300K. 어떤 미디엄으로 방출한다. 히트싱크가 되겠지. The power output of heat engine is 180 kW. 그래서 500 kW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파워 아웃풋이 180 kW다. Determine reversible power and irreversibility rate for this process. 그래서 reversible power 그리고 irreversibility rate rate이니까 irreversibility는 I인데 rate이니까 어떻게 되는데 여기다 지금 되겠죠. 최대의 파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Thermal efficiency equal Q in 정해져 있죠. 500kW 정해져 있고 파워인데 이게 최대의 네트 파워라고 하면 무슨 thermal efficiency, reversible thermal efficiency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카르노트 1 TL over TH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1 TL은 300 TH는 1200 그 다음에 그러면 500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375kW. 그래서 최대 지금 주어진 조건 1200K하고 300K의 소스 히싱크 사이에서 작동하는 힛 엔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1 375kW인데 실질 나온 게 180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안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절반은 어디로 사라졌다 그러면 손실이었을 것이다. Exergy destroyed 또는 irreversibility rate. 그래서 maximum에서 실제 바로 뭐다 이게? The waste work potential. 자, 뭐 쉽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 자, 그래서 오늘은 터빈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엑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엑서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기 바라고요. 중간고사 다음 주에 볼 때에 이 엑서지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cond Law Efficiency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이니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3시간 남았는데 챕터 3 다 마무리 할 거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시험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남았고 내일 한글날인데 뭐 날씨도 좋고 뭐 그렇지만 또 이 코로나 또 막 유행하고 그러는데 어디 이렇게 다니시지 마시고 음, 집에서 미리미리 좀 미리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세컨로 이피션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제 거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시험 전에 배우는 것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또 강조를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